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대한유화 종목 영상입니다. 제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이 데일리 증시 뉴스를 좀 줄이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될 만한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석유화학 기업인 대한유화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이 종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죠? 금호석유 이런 어떠한 기업들을 보통 이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기업 이런 어떤 업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석유화학 산업이라면 석유 제품에서도 뭐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뭐 휘발유, 뭐 등유, 경유 이런 거 다 석유 제품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 나프타 또는 이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해서 이 기초 유분 및 기초 유분을 또 원료로 하는 합성 수지, 그렇죠? 즉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합성 섬유 원료, 그리고 합성 고무, 그리고 각종 산업용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 산업을 석유화학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이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세계 경기, 그리고 유가 변동에 따라서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 경기 순환형 산업이다. 시클리컬형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잠깐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규모의 경제, 그죠? 좀 생소합니까? 규모의 경제라 하면은 생산량을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생산비를 좀 절감을 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를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이 간략하게 한번 더 살펴보면, 자, 석유 제품 가운데에서의 어떤 나프타, 그죠?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에틸렌, 그리고 프로필렌, C4, 그리고 유분 등의 어떤 기초 유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을 이 업스트림 공정, 업스트림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원료로 해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EPP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뭐 스트라이렌 모노머,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이 다운스트림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볼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 업스트림 공정 그리고 다운스트림 공정에 생산되는 제품 모두를 생산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석유화학 산업, 이 석유화학 기업의 이 현재 이 시장 여건을 조금 살펴보면, 참고로 작년 2021년에는 이 상고하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죠? 이 대규모의 이 경기 부양책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금리도 상당히 인하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원가 부담이 또 가중이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가 또 부진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석유화학 산업은 작년에 상고하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상반기 때는 이 미국의 한파 그리고 태풍 피해로 인해서 대규모로 이게 공급이 됐고, 그죠? 또 역내외 이 전기 보수 영향으로 이 주요 제품들의 이 마진이 상당히 또 강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하반기 때는 이 유가가 상당히 또 강세. 지금도 유가는 비싸죠. 뭐 얼마 전에는 이 WTI 기준 130달러 이상 또 갔던 만큼 유가가 이 하반기에 또 강세였고, 그리고 국내외의 어떤 신증설로 인해서 역내의 어떤 공급량이 또 상당히 또 증가됐고, 그리고 또 역외향, 해상 물류, 그리고 해상 운임이 또 상당히 또 증대되면서, 그죠?
그 이슈로 인해서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진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 수익성을 뜻하는 말이고요. 수익성이 약화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한유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유화의 이 제품, 어떤 제품들을 생산해내는지, 자, 당사의 온산 공장에서는, 자, 대한유화의 온산 공장에서는 나프타 등을 원료로 해서 올레핀유, 그죠? 에틸렌 프로필렌, 자, 그리고 그 밖에 기초 유분 제품 등을 생산을 하고, 참고로 울산 공장에서는 이걸 원료로 해서 폴리프로필렌, 그죠? PP, 그죠? 그리고 폴리에틸렌, 그죠? PE 등의 어떤 이 폴리머 제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한다. 그죠? 우측에 보시면 이 제품과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이 제품 전체의 어떤 비중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석유화학 제품이 거의 뭐 99%, 그죠? 그리고 산업용 가스 부분이 약 뭐 한 1% 정도,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석유화학 제품 가운데서도 PE, PP 요런 어떠한 폴리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2차전지 분리막 소재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 대한유화가 생산해내는 이 고분자 PE 제품이 참고로 지금 SKIET에도 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 PE 분야에서는 이 글로벌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기초적인 것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화는 지금 업종 PER 대비해서는 PER이 지금 6.78배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21년 12월 어떤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또 사업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이 주가 에 대한 그 PER을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한 7.8에서 7.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PER 수준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PBR 수준은 0.48배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 있다. 하지만 이 현저히 낮은 어떤 PBR이 대부분의 이런 어떤 장치 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PBR 수준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R이 낮다고 해서 대한유화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5,000원이고 발행 주식수는 650만 주의 유동비율이 50.63%인데 참고로 지금 발행 주식수는 조금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다가 유동비율도 좀 낮은 축에 속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만약에 그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면 뭐 액면가가 지금 5,000원이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해서 이 거래량을 늘리면서 이 주가 부양을 뭐 해보려는 어떤 움직임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2주 베타는 1.88 그죠? 이 52주 베타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에 이 오르고 내리고 나왔던 이 등락에 대비한 민감도를 보는 건데 1.88 수준 정도 되면 코스피가 1 오르고 내릴 때 대한유화는 1.88 오르고 내린다. 즉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와 코스피 그리고 화학 업종 전체적으로 이 주가의 추이를 같이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정리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종 대비 PER은 현저히 낮은 편, 그죠? 하지만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PBR 또 낮은 편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산업 대부분이 낮다. 자 그리고 21년 배당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2.24%인데 참고로 21년 12월 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지금 3,500원 배당 확정을 했고
현재 주가와 관련해서 이 시가 배당률이 2.24%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높은 축에는 속하지만 실제 이 업종 대비했을 때는 이 현금 배당 수익률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 민감도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주식수, 그리고 유동 비율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2019년 대비 20년은 매출액이 상당히 좀 떨어졌었죠. 근데 반면에 수익성은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반해서 21년에는 일단 매출액은 확실히 외형적 성장은 나왔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지 못했다. 왜? 이 하반기로 갈수록 21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됐다 보니까 좀 좋지 못했다. 특히나 4분기는 이 어닝 쇼크가 있었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우측에서 다시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재무 안전성과 관련해서 늘상 보는 거는 이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을 좀 유심히 보는데 이 부채 비율이 제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좋지 않다, 낮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죠? 20% 정도 되는 수준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부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좌 비율 역시 300 정도 수준이잖아요.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대한유한은 현금이 참 많은 회사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뭡니까? 그죠?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잉여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즉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거의 뭐 4000% 이상 육박하는 만큼 회사 내부에 축적하고 있는 현금 참 많다. 즉 현금이 많은 기업이다. 자, 그리고 PER 수준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PBR 수준도 현저히 낮은 수준은 맞지만 이 장치 산업 대부분이 낮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21년에 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지 않았냐? 특히나 왜 4분기에 이 어닝 쇼크가 났냐? 특히나 이게 계속 흑자 보다가 왜 4분기에 적자를 봤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수요가 둔화를 했고 아시아 각국의 증설에 따른 주요 제품 시황이 약세가 되면서 이 제품 합산 스프레드, 즉 수익성이 17% 하락됐다. 그리고 재고 관련 손실이 약 200억, 250억 원이 4분기에 반영이 됐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4분기에 뭐 각종 비용이라든지 뭐 충당금 설정이라든지 대부분 다 안 좋은 거는 다 4분기에 다 하게 됩니다. 그걸 빅베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의 영향으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 어닝 쇼크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화가 작년에 주가가 상반기까지, 즉 한 2월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죠?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2차전지 테마에 참고로 이 대한유화가 엮이게 되면서 그죠?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연출을 했죠. 그 가운데서 이 대한유화도 그 테마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주가가 커플링 했다. 그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리막 소재, 특히 PP와 PE와 관련된 폴리머 제품을 SKIET에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SKIET가 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수혜 전망, 그죠?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작년 2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게 또 실적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 뭐냐면은 작년에 반도체 공급과 관련해서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좋지 않았고 현대차 주가도 좋지 않았고 그죠?
역시나 2차 전지 테마로 많이 올랐긴 했지만 이 전기차 판매조차도 조금 난항을 보일 거다. 그죠? 그러면 전기차 판매가 난항을 보이게 되면 그 전기차에 쓰이는 2차 전지 분리막 공급에 대한 부분도 매출이 조금 줄 거다. 이런 어떠한 내용들, 그죠? 요걸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분리막용 PE 생산 가동률이 감소, 이런 어떠한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하반기로 갈수록 뭐 해상 운임이 높아지게 되고 또 나프타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원재료 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마진 스프레드는 또 감소되게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유화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2022년 3월 11일자 뉴스고요. 자, 나프타 값 37% 급등, 화학업계 적자 전환 우려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그죠? 자,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나프타 가격은 지난 4일 기준 톤당 1023.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37% 오른 수준이다. 통상 화학업계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톤당 800달러를 넘어서면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밑에 보시면 51기 대비해서 52기의 평균 나프타 가격은 조금 낮았습니다. 그죠? 근데 52기 대비해서 53기에 거의 뭐 1.8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645달러, 평균 가격이 645달러였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1023.1달러. 그죠? 근데 통상 화학업계에서는 8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 놓고 보면 역시나 지금 1분기 실적도 좋지 못할 것 같다. 그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다가 이 화학업계의 관계자 말을 빌면 나프타나 LPG 가격 상승에 맞춰서 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수요 부진으로 쉽지 않다. 그죠? 나프타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도 올리면은 그만큼 그죠? 또 수익성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수요가 또 부진하다 보니까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격정토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의견과 이 목표 주가와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목표 주가가 그 40만 원대에 있었던 이 대한유화가 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목표 주가가 내리고 있죠. 또 특히나 이 목표 주가 대비해서 그죠? 이 대한유화의 주가도 같이 커플링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다가 최근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특히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대한유화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제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최근에 2022년 2월 7일 날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7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참고로 하나금투와 관련한 그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나금투 대한유화 더 나빠지기도 어렵다. 목표 주가는 5만원 내린다. 5만원 내려. 이런 어떠한 제목의 이 파이낸셜 뉴스인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100억 원, 그죠? 를 기록할 것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어떤 증권사 리포트도 보니까 대부분 22년 1분기에는 일단 흑자 전환을 할 거다. 하지만 흑자 전환을 하는데 이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120억 원으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 수익성이 개선됐네.
흑자 전환했으니까 좋은 거겠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비교를 직전 분기랑 비교하는 것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8%. 그죠?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다 지금 일어났던 리스크들은 어때요? 지금 다 드러나 있죠, 지금. 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지금. 벌써 일어났던 내용들은 다 1월 달, 2월 달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주가가 일어났던 어떤 리스크, 일어났던 우려를 다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본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현재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PER, PBR, 즉 이 멀티플이 낮은 수준에 있는 건 맞다. 그죠? 하지만 4분기에는 이 어닝 쇼크, 그죠? 영업이익 적자 전환. 이 부분 때문에 이 PER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 그죠? 그리고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재 지금 고유가 수준이고 전년보다도 올해 지금 유가가 더 올랐습니다. 나프타 가격은 더 급등을 했고, 그죠? 근데다가 지금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역시나 올해 상반기에도 조금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 전망이 있다. 그죠? 하지만 2차전지, 이 분리막 소재 매출, 그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은 여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긍정적 측면과 이 부정적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긍정적 측면은 지금 사실 이 유가가 급등해 있는 만큼 이 원유 생산에 대한 부분이 아마 많이 또 공급을 또 해서 어찌됐든 유가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는 어떤 글로벌적인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다가 지금 어찌됐든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간의 이 전쟁 부분이 모르겠어요. 지금 뭐 계속 좀 장기화될 거라는 어떤 조짐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떠한 국가들의 어떤 그 제재 그리고 뭐 푸틴의 어떤 또 생각의 어떤 뭐 변화 뭐 이런 게 있으면 현재의 일단 전쟁 리스크는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대부분 어떤 그 전망을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급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 공급이 상당히 또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역시나 이 전기차 판매도 또 원상복구 또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 만큼 그와 관련된 이 폴리머 매출 증가, 또 폴리머 어떠한 생산 가동률 증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죠? 근데다가 중국이 지금 이 어쨌든 이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이제 곧 아마 양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양회 이후에 중국에서 내놓을 있던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관심을 또 두게 되죠. 아마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일어났다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국향 수요가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어떤 긍정적 측면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 최악이다. 그냥 이게 또 긍정적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부정적 측면은 하반기에 대한유화가 이 정기보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참고로 이 부분은 다른 기사에서 조금 살펴봤던 내용인데 하반기에 정기보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동률이 조금 낮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게 좀 부정적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3월에 지금 미국 금리가 또 인상 예정이지 않습니까? 일단 미금리 인상을 또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글로벌 경기가 조금 위축될 또 그러다 보면 또 수요가 또 계속적으로 또 부진될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게 좀 부정적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주가 하락은 이러한 대부분의
드러난 리스크를 상당분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주가, 특히나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식은 이미 다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최악이 아닌가. 어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매수 포인트. 자, 물론 뭐 지금 이걸 사셔야 된다. 뭐 사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혹시라도 이 대한유화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까? 그죠? 특히나 이 매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나 차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보시다시피 뭐 차트는 뭐 5일 이평선, 아니 그러니까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대다수의 이 차트의 그림을 보면 그죠? 모든 이평선 아래 있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우하향 차트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이 매수 포인트를 좀 잡기가 어렵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봉상 21선 그리고 주봉 월봉상 5일선의 가격대가 대충 16만 5천원대입니다. 16만 5천원대. 이 16만 5천원대의 가격대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지금 대한유화가 일봉상에서는 지금 5일선을 좀 지지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신히 지지받고 있죠. 간신히. 근데 지금 지수가 어때요? 지금 벌써 지난 금요일장도 지금 미국 증시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뭐 월요일 우리장도 뭐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변동성이 큰 또 이러한 시점 또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하고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동반 하락하고 동반 상승하는 이 커플링 되는 현상을 지금 대한유화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수 하락 시에는 이 대한유화의 이 5일선 일봉상의 5일선이 쉽게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만약에 5일선이 하락 이탈 했을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선은 직전 저점인 14만 3,500원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은 역시나 5일선을 지지받고 21선을 돌파했을 때 이 16만 5천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저점 공략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역시나 심리적 지지선 그죠? 14만 3,500원 직전 저점 그죠? 요 선에서 사는 게 조금 이상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당장은 저점 공략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좀 반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라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 대한유화의 접근보다는 대한유화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개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을 함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끝으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이 대한유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홀딩 하셔야 되겠죠. 지금이 최악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고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매수에 임해라. 그죠? 그리고 지금 가격 역시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점 공략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만약에 나 진짜 대한유화는 지금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좀 더 싸게 살래 라고 하신다면 지수 하락 시 이 5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직전 저점인 14만 3,5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뭐 주문서를 좀 내놓으셔 가지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악재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대한유화의 입장에서는. 근데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준, 현저히 나쁜 수준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보다도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 대한유화의 현재 시점의 투자 메리트 점수는 65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50점 이상만 되면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유화 65점 점수를 한번 매겨봤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금이라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종목과 관련된 분석 영상은 조금 더 자주 올려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